자, 문학 시대의 거울이에요. 자, 문학 작품 안에는 당시 시대상이 비춰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는 단원인데, 자, 작가가 문학 작품을 쓸 때 내가 뭔가 글을 쓴다는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럴 때 글을 쓰게 되겠지. 그러면 내 삶과 뚝 잘라서 동떨어진 글을 쓸 수는 없어. 내가 살면서 뭔가를 보고 경험했을 때 거기서 뭔가 동기가 생기고 이 동기로 인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이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에는 그 작가가 살았던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바로 창작 동기를 파악하고 우리 창작 동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창작 동기를 알아야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주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창작 동기를 파악하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이 나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자, 문학 작품과 시대 상황.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야. 그 안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뭔가 와. 그러면 그것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문학작품을 만들겠죠? 그럼 당연히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전달하고 싶은 삶의 모습,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그 안에는 시대 상황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자는 자, 우리가 꼭 지금 나온 작품만 읽는 건 아니잖아. 과거의 작품들도 많이 읽게 되죠. 그럼 과거의 얘긴데 옛날 것만 반영되는데 내가 이걸 꼭 읽어야 될까? 네. 왜? 시간이 흘러도 그때 당시의 가치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안다 혹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품 속 세계에 비추어서 현재를 돌아볼 거예요. 현재 혹은 현재 세계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일이더라도 오늘날에 비추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뭘 보면 시대상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면 쉽게 해결이 될 문제야. 근데 나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는 안 주어졌다 라고 봤을 때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안에서도 그때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홍길동전만 해도 길동이가 뭐라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출생이 천한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안에서 이때 당시에는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불렀구나. 동등한 신분이라고 봐주지 않았구나. 신분 차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말과 행동,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시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나타나는 소재들로도 당시 시대상 혹은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작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한 번 더 감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면 쉽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면 시대를 나타내주는 어휘를 찾아보거나 또는 그때 당시 상황이 나타나는 배경 소재를 찾거나 자, 말하는 이 또는 이 대상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찾아보면 시대상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뭐가 좋을까? 당시 사회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다양한 사회, 다양한 삶의 모습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오늘날로 가지고 왔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당신은 어땠고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는 또 어떻고 자 이렇게 작품을 좀 더 넓게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번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이 사회문화적으로 혹은 시대상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작품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저항시들이 있잖아. 그냥 내용만 보는 거하고 당시 시대상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작가가 왜 이런 시를 썼는지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작품 자체의 의미도 더 확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대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오늘 볼 것은 신경림의 시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작가입니다. 신경림의 시들은 유명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랑 노래는 도시 얘기고 농무라는 농촌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시들은 기본 중에 기본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이 언제야? 7, 80년대 산업화 시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학을 배울 때는 우리의 역사랑 떼어내고 볼 수가 없어요. 7, 80년대는 산업화 시기. 산업화 시기라는 건 뭐니? 공장을 빡세게 돌려서 물건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수출을 팍팍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빨리빨리 키워보자 했던 그런 시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70년대에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원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70년대에. 그럼 우리가 가진 건 뭐야? 많은 인구, 인력이죠, 인력. 그래서 사람들을 마구 빡세게 돌려서 공장을 마구 가동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싸게 파는 그런 제품들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얘네들은 월급을 조금 줘야 되는데 그래야 싸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면 농업 생산품들, 그러니까 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더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다 때려치고 자 그리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옮겨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죠. 7, 80년대 뭐 일어나요? 이촌 향도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도시로 온단 말이야. 부모님들은 농사 지으시겠지. 자, 젊은이들은 돈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하러 막 옵니다. 근데 배운 거 없고 일손만 있는 이 젊은이들이 공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근데 휴가도 없어. 쉬는 시간도 없어. 그냥 빡세게 일만 한단 말이야. 그런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에 대한 시라는 거. 바로 이 신경림 시인도 시인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별로 없었겠지? 그래서 공장들이 있는 변두리 동네에 살았나 봐. 이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우연히 깼대. 깨서 봤더니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이 젊은이가 공장에 일을 하는 젊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쟤는 지금 들어왔을까? 아니면 지금 일하러 나가는 걸까? 왜 이 시간에 불을 켜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쟤는 잠자는 시간도 없이 공장은 막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 거야. 안 됐어. 그래서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어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고 달려있죠? 우리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젊은이의 목소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경림이 이 시를 쓴 의도는 이웃에 살고 있는 이 농촌이나 시골에서 도시로 돈 벌러 와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제대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젊은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얘네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는 거. 자, 의도를 알고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배경이 언제라고요? 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 내용이 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자, 어떻게?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뤄겠는가? 요 형태가 반복될 거예요. 자, 우리 반복되는 데다가 일단은 표시를 해볼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겠는가? 반복 또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니까 대꾸라고도 볼 수 있고, 자, 반복과 대꾸인데요. 자, 반복과 대꾸는 운율을 만들어주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면 인간도 아니니? 인간이잖아. 자,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외로움 알지? 뭐 당연한 얘기를 해. 자, 그죠? 자, 그래서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설의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조해주겠죠?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지금 화자는 어때?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외로울까?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자, 지금 화자의 상황. 자, 화자는 지금 어떻다? 이별의 상황입니다. 자, 화자는 이별한 상태. 이별한 상황이다. 자, 너와 이별했죠. 자, 근데 어떻대?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고 했어. 자,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자, 우리 시는 심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눈이 쌓여 있고요. 눈, 하얀색, 새파란, 달빛, 파란색, 색채 대비가 나오죠? 시각적 심상이고요. 자,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때? 더 차가운 느낌. 자, 눈이 쌓여있으니까 겨울이죠? 자, 굉장히 차가운 느낌. 이 차가운 느낌은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켜요. 왜 추우면 더 외롭게 느껴지잖아. 더울 때보다. 그죠? 자, 그래서 추운 느낌. 자, 외로움을 부각한다. 외로움을 부각하거나 혹은 외로움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해서 색채 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부분 다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그럼 나는 더 외롭게 느껴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니? 라는 형태.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얘를 뒤에 와야 되는 애를 앞으로 당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도치법. 요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얘네들 다 여기 전부 다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의 어순을 바꿔주는 도치법. 변화주기죠.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두렵대요. 또 뭐가 두려워?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소리들. 자, 청각적 심상이고요. 자, 화자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들. 특히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점을 치는 소리는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는 자, 지금 70년대 요때만 해도 통행금지라는 게 있죠. 통행금지 시간에 돌아다니면 방범대원이 호각을 불고 잡으러 옵니다. 자, 메밀묵, 이거 메밀묵 파는 그 장사꾼의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바로 공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육중한 기계, 아주 무거운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는 마치 화자에게 굉장히 짓눌리는 느낌, 화자로 하여금 화자가 짓눌리는 듯한 느낌. 바로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와 방범대원이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소리도 들리고, 자, 메밀묵 파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나는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귀에 굴러가는 소리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고 이런 게 얼마나 두렵겠니? 자, 이 두려운 마음. 자, 그래서 두렵다라는 걸 청각으로 나타내 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또 그리워요. 자, 누가 그리워?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자, 어머니는 시에서 보통 그리움의 대상이죠.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자, 그러면 고향집과 어머니가 그립다 라는 얘기. 자, 그럼 화자는 지금 어때요? 자, 고향집을 떠나온 상태.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닌데, 이 색인데. 고향집을 떠나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자, 새빨가니까 얘는 시각. 바람소리, 청각. 또 그려보지만. 이건 각각이야, 각각. 따로따로. 공감각 아니에요. 따로따로입니다. 새빨간 감도 그려보고 거기에 지나는 바람소리도 그려보는 겁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사랑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니까. 내 볼에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자, 뜨거우니까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청각. 자,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난해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 자, 위에 나왔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뭘 버렸어 지금? 바로 외로움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또는 그리움이나 또는 사랑과 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자, 주제는 뭐냐?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젊은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시면 서리법. 자,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겠는가 라는 서리법 썼고, 도치법. 전체적으로 도치가 사용됐다고 그랬죠? 자,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심상을 써서 말하는 이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겠는가 라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고, 자, 말하는 이가 느끼는 그 앞에 있던 감정들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효과. 자, 배경은 1970에서 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자, 성격 보시면 감각적이란 말 나왔죠. 자, 감각적이라는 말 무슨 말이다? 자, 심상이 잘 나타나는 시다. 자, 현실적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시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 시에 드러난 말하는 이의 상황과 정서 봅시다. 자, 말하는 이는 난데요. 공장 있는 변두리에 살아요. 자, 상황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태입니다. 자, 말하는 이의 정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을 모르겠는가?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창작 의도. 자, 우리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식구 세 가지가 있었고요.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에 굴러가는 소리. 자, 바로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다. 자, 그럼 왜 이런 시를 썼다? 당시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로하고자 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자,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이것도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거 아주 쉬운데 가끔 애들이 좀 틀려. 자, 한 젊은이가 달빛을 비추는 자, 뭐가 쌓여 있어요? 눈이 쌓인 골목길을 걸어가죠. 너와 헤어지고 흰 눈 위에 새파란 달빛이 쏟아집니다.
한 젊은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들려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두려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하고요. 자, 또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하면서 고향집을 그리워하죠, 어머니와. 자,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자, 걸어가는 그런 장면. 얼마나 괴롭겠니? 자, 이런 장면들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겠어요. 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는 말. 뭐 때문에? 자, 가난해서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같은 이런 감정도 버려야 한다. 바로 얼마나 서글프고 원망스러울까. 자, 특히 우리 이 시에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겠는가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자, 우리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걸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설의법이라고 부르지? 자, 설의법을 써서 가난하지만 감정들을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강조합니다. 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반복 또는 대꾸라고 볼 수 있고 시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말하는 이가 느끼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 당시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식구,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번 정리해보자. 1960년대 후반 공제공장 800여 개가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꿈꿔야 할 10대 중반의 나이에 한기장치 하나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 자, 노동자로서 당시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는 거. 자, 당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았고요. 당시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것들은 잘 보장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고 가난 때문에 힘겨워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웃의 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까? 가난 때문에 이런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 자, 창작 의도는 자, 이런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젊은이를 위로하고 싶었다. 자, 이 시를 자, 그럼 오늘 현재의 관점에서 보랬어. 자,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사람일까? 자, 가난해서 다른 모든 감정들을 포기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죠. 단지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언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오늘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